안녕하십니까. 만세지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기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과 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1선에서 K방역에 노력 중인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 대책,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섬 관광 및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 출생아 수는 0.84명입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단 2년 만에 0.9명의 벽까지 무너졌습니다. 이 같은 합계 출산율 감소는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2018년 합계 출산율의 경우 37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3명이었는데 0.98명을 기록한 한국만이 유일하게 1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충남은 2015년 1.48명에서 매년 감소 추세로 지난해는 1.03명으로 2019년 1.11명에서 0.08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은 출산율이고 전국 평균 0.83명보다 많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간신히 1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감소폭을 감안하면 올해 말이면 0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심화로 도내 출생아 수가 2015년 18,604명에서 지난해 13,228명으로 5년 동안 5,376명이 감소하였고 매년 평균 1,000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기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산 추세 속에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면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소위 인구 데드크로스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사망자 수는 지난해 16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4,000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출생아 수는 11만 9천 명으로 2019년보다 1만 3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출생 인구에서 사망 인구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이 우리 도는 연속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2020년은 가장 높은 마이너스 4,100명으로 충북 마이너스 3,000명, 대전 마이너스 100명, 인구가 자연 증가한 세종은 플러스 2,002명과 크게 대비가 됩니다. 특히 도내 지역별로 보면 합계 출산율이 도 평균 1.03명에 못 미치며 1명도 되지 않는 시군이 천안, 보령, 아산, 논산, 계룡, 부여, 청양, 예산 등 8개 시군으로 15개 시군의 절반이 넘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인구 감소 시대 지방 중소도시 지역재생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도시 41곳 가운데 지난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중소도시 12개 도시 중 우리 충남은 공주, 보령, 논산 등 3개 지역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의 특징은 유소년 및 생산 가능 인구 급감과 고령 인구 증가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로 혼인이 감소한 상황에서 출생아 수는 더 감소할 여지가 있고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인구 데드크로스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5에서 60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 2018년 3,74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 68.6%에서 2020년 67.6%, 2025년 64.2%, 2030년 60.3%로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에 영향을 주는 충남도 고령화율은 2017년 15.7%에서 지난해 8월 기준 18.87로 증가하였고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계룡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고령화율이 도 평균을 훨씬 넘었으며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시군이 공주, 보령, 서천 등 9개 시군에 이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기대에 못 미치고 경제 성장의 맥박은 약해집니다. 세금 낼 사람이 줄면 세금으로 충당되는 각종 정책 실행이 어렵고 복지비 증액은 고사하고 현행 복지제도 유지조차 힘들어집니다. 세수 감소로 교육과 문화, 환경, 교통 등 생활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생산 요소 중 하나인 생산 인구 투입이 줄면서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또한 학력 인구 감소로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폐교 증가, 지방대 입학 미달 사태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를 내다봐도 저출산 대책이 국가는 물론 도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구 절벽 여파가 전국 곳곳에 미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치며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 저출산 대응 사업비를 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2018년 5,971억 원에서 2019년 7,461억 원, 지난해 8,00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 역시 주무부서인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전체 예산 2조 8,521억 원 중 상당액이 임신, 출산, 돌봄, 교육, 빚 교육, 2일 생활 균형, 일자리 주거, 인식 개선 등 저출산 대응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 출생아 수 감소 등 인구 절벽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도 민선 7기 충남 도정의 핵심 과제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매년 예산을 늘려왔지만 관련 지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이어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지방 소멸 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방 소멸은 물론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1호 결제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계획을 시행한 데 이어 임산부 우대금리 상품 출시, 임산부 예약제, 119 구급 서비스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해 오셨습니다. 또한 정부 아동수당에 더해 생후 1년간 10만 원을 지급하는 충남형 아동수당은 물론 도지사 관사를 24시간제 전담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더 행복한 주택사업 추진 등 그 어떤 광역단체장보다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지사님의 열정과 헌신에 박수를 보내왔지만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심화되고 인구 데드크로스 현실화, 생산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역량을 동원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성찰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포함한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난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설, 폭염과 한파,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위험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목표로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 정책을 국가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녹색 인프라 확대 등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지사님께서는 충남형 그린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4대 분야 중 1순위로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탈석탄 정책 추진, 농업, 산업 분야별 청정연료 전환, 에너지 전환 전략 과제 중점 추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등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 뉴딜 투어 충남 행사에서 지사님께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인 충남도가 그린 신산업 육성과 생태계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그린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히셨고, 지난해 보령 화력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3위 부생수소 생산단지라는 여건을 살려 연간 25만 톤의 부루수소를 생산하고 풍력 태양광 발전소의 조성 및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구축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등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도민의 우려가 있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 60여 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 폐쇄는 우리도의 심대한 파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집행부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지만 발전소가 위치한 보령, 서천, 태안, 당진 지역 주민들은 파급 효과에 대해 긴장하며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에 위치한 화력 발전소는 비록 오늘날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전력을 생산하며 거시적인 국민 경제 관점에서는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전기 공급과 산업 성장 등 국가 발전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지역이 대표적 기간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고용 창출과 경기 진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오염 물질 등 환경 피해를 겪어왔고 송전탑, 송전선로 등에서 발생하는 전파 등으로 건강 및 안전 문제, 지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 경관 훼손 등 많은 고통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는 발전소 폐쇄로 고용 위기에 직면하고 경기 침체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 또한 발전소 폐쇄로 인해 지역자원 시설세 등 세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체 산업 육성과 기금 조성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국내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도내 최초로 조기 폐쇄된 보령 화력의 경우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 화력 폐쇄 관련 고용위기 대응책과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도가 발굴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대책과 향후 화력발전소 추가 폐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그리고 추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섬관광 활성화 등 해양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지사님께서는 신년사에서 2020년에는 해양 신산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해양 생태복원, 한국형 해양 치유산업,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해양 레저 관광 육성, 해양 레저 관광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 10만 개, 기업 1,000개 육성, 관광객 연 3,000만 명 등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도 국제해양 신산업 중심 충남이라는 지사님의 비전을 지지하며 특히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이야말로 우리 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축으로 관광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여행을 통한 국민의 여가 및 휴양 힐링 욕구 충족은 물론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은 코로나 장기화 속에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외부 활동이 올해 중하반기를 거치며 서서히 기지개를 펴게 될 것이며 국민 다수는 외국 여행보다 국내 관광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기 진작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입니다. 예컨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관광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이후 가장 원하는 여가 활동은 여행이 69.6%로 가장 높았습니다. 문화관광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73.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관광 분야 조사에서는 올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국내 여행을 갈 것이라는 응답이 81.1%로 해외 여행을 가겠다는 답변 59.8%보다 높았습니다. 이 같은 국민 인식과 코로나를 겪으며 변화된 여행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해양 레저 관광 인프라 구축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다수 관광객이 충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섬 관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협약을 맺고 섬 관광 개발 사업 등 섬 관광 정책을 통합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찾아가기 쉽고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섬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또한 숨겨진 관광 보물인 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섬 관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섬 정책을 해양 신산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원산도, 안면도 등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과 마리나 항만 및 연안 크루즈 도입 등 섬 중심의 충남형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추진을 보다 공세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 안면 대교 개통으로 서해안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고 올해 말 준공 예정인 해저 터널까지 뚫리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된다면 충남의 보석같이 빛나는 섬과 인근 지역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서해안 관광시대의 꽃으로 활짝 필 것입니다. 충남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사님 직속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양 레저 관광 육성 TF를 구성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 확보와 집행부 유관부서와의 협업 시스템 및 도내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하는 등 역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